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헷갈렸던 분들 정말 많으시죠. 주변에 이것저것 들어보면 다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다고 하니까 더 헷갈리고요. 그런데 사실 보험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어떤 설계든 스스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보장은 충분히 걸러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불필요한 보험을 구별하는 두 가지 기준,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삭제해도 괜찮은 보험 특약 리스트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을 정리하고 싶은데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불필요한 보험을 구별하는 두 가지 기준입니다. 사실 보험 정리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진짜 불필요한 특약부터 걸러내자. 예를 들어서 질병수술비 30만 원, 골절진단비 30만 원, 화상진단비 30만 원. 이런 특약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감하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 가족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재정적인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몇십만 원 보장받자고 매달 몇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이런 소액 특약들은 실제로 사고가 나도 생활비에 별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 돈 받을 때는 잠깐 좋을 수는 있어도 결국 매달 낸 보험료를 생각해보면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이라는 건 평소에 잘 안 쓰이지만 한번 쓰게 되면 우리 가정경제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의 조기 사망, 암 진단 이후 수술이나 항암 치료, 그리고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었을 때,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으로 후유증이 남아서 오랜 재활 치료가 필요할 때, 또 교통사고나 일상생활 중에 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가정 전체의 수입을 끊기게 하고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고 생활은 계속 무너지게 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보험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한 대비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정리할 때는 진짜 큰 사고에 집중을 하시고 작은 보장은 과감하게 줄여야 보험료도 줄이면서 정말 중요한 보장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보험은 이제 어느 정도 걸러냈고요. 이번엔 반대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에 암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암 관련 보장은 평균보다 조금 더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력이라는 게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요. 비슷한 식습관, 생활습관, 환경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력을 점검해 보세요. 부모님, 형제, 삼촌, 이모 등 가까운 친척 중에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보장 설계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건강 상태입니다. 보험은 사람마다 다르게 설계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건강 상태가 각자 다르기 때문이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또 정기검진에서 용종이 자주 나온다거나 결절이나 혹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실손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직업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사고 위험도, 빈도, 그리고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외근이 많으신 영업직, 배달, 운전직 혹은 건설 현장, 공장처럼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낙상, 기계, 절단사고 같은 예상치 못한 중대한 상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해 쪽 보장을 꼭 강화하셔야 합니다. 직업에 맞춘 보장 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족력, 현재 건강 상태, 직업, 이 기준을 바탕으로 내 보험을 다시 정리해 보신다면 쓸데없는 보험료 줄이면서도 정말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정리해 드리는 불필요한 보험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백내장 등 생활질환 진단비 보험입니다. 요즘 이런 상품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 그러면 이거 보험금 나옵니다 하면서 추천받고, 건강검진에서 당수치 나쁘게 나오면 이 상품 가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하는 식으로 광고를 많이 접하실 겁니다. 광고 문구도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고혈압 진단 시 500만 원 지급, 당뇨 진단 시 500만 원 지급. 이런 문구를 보면 당장 가입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어떨까요? 고혈압 진단 받았다고 병원비가 몇백만 원씩 나오진 않잖아요. 약 처방 받고 병원 가서 혈압 체크하고
약 타는데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이면 충분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 그냥 진단서만 받아서 청구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의 경우는 가입 후 1년간은 보장하지 않고 1년 이후 진단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180일 이상, 즉 6개월 이상 꾸준히 약을 먹어야지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약을 끊거나 병원 기록이 끊기면 지급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정말 치료비 부담을 느낄 만큼의 병인가? 그리고 이 보험이 그걸 실질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생활 질환들은 이미 건강보험에서 약값 대부분을 보조해주고 있고 실손보험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활질환 진단비 특약은 불필요한 보장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가족력과 지금 현재의 상태에 따른 전략적인 가입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그냥 광고만 보고 나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식의 가입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 입원 일당 보험입니다. 입원하면 하루에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를 받는 구조인데 예전에는 입원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 보장이 정말 유용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료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대부분 2, 3일 정도만 입원을 하고 바로 통원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입원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진료가 진행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입원할 일이 정말 드뭅니다. 실제 설계안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50세 남성 상해급수 1급,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질병 입원 일당 하루에 3만 원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무려 27,747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20년간 총 납입 보험료는요 665만 9,280원입니다. 그럼 이분이 납입한 보험료만큼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 계산만 해봐도 하루 3만 원씩 계산했을 때 7개월 이상 입원을 해야 보험료 수준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질병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입원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기 입원할 상황이라면 이미 실손보험에서 병원비 대부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 입원 일당 보험은 예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효율이 매우 낮은 보장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상해 입원 일당 보험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상해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나 골절처럼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입원 기간도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봐도 상해 입원 일당을 하루 3만 원으로 보장 설계했을 때 보험료는 월 4,449원 수준입니다. 질병 입원 일당이 2만 원대 중후반인데에 비해 5분의 1 수준의 보험료로 더 현실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사고는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고 특히 외근이 많은 직업이라면 상해 위험도는 훨씬 더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질병 입원 일당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상해 입원 일당 중심으로 재설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암 관련 보장 항목들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암 진단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문제는 암 진단비 이외에 덧붙여지는 여러 가지 특약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특약들은 생각보다 보험료는 비싸고 실제 쓸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암 진단비 1,000만 원 기준 보험료는 월 26,12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받는 암 진단비를 추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암이 재발됐을 때 추가로 한 번 더 보험금을 지급받는 구조인데요. 보장 금액은 똑같이 1,000만 원인데 보험료는 44,210원입니다. 기존 암 진단비보다 오히려 조금 더 비싸죠. 그런데 지급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암 진단 후 2년이 지나서 재진단이 되었을 때만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셔야 할 게 2년 안에 재발이 되거나 전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더 늘리는 게 오히려 더 낫겠죠. 다음은 암 수술비입니다. 역시 1,00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는 월 37,320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암 치료는 수술보다 항암 치료, 면역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가 더 일반적입니다. 수술을 안 하고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암 수술비 특약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암 진단비는 진단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는데 수술비는 진단 후에도 실제 수술까지 진행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보험료는 암 진단비보다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만약 저라면 암 수술비를 넣기보단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더 추가하거나 암 치료비 특약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입니다. 하루 3만 원에서 5만 원 지급되는 구조이지만 요즘 입원 기간 자체가 워낙 짧아졌죠. 암 치료도 대부분 통원으로 진행되고요. 그런데도 보험료는 월 9,995원입니다. 생각보다 비쌉니다. 지금 말씀드린 특약들을 다 더해보면 암 진단비를 제외한 특약들만으로도 월 9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단 후에 바로 쓸 수 있는 목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보험은 진단비 중심으로 설계하고 필요하다면 질병 1호종 수술비나 비급여 암치료비 특약을 활용하시는 걸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암 진단비는 반드시 챙기되 암 수술비, 암 입원 일당, 계속 받는 암 진단비 같은 이런 특약들은 우선순위에서 과감하게 빼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옛날 치매보험입니다. 치매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불안해서 치매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예전 상품들은 중증 치매 진단 시 일시급으로 지급, 이런 식으로 설계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경증 치매 보장은 거의 없거나 아예 빠져 있고 중증 진단을 받아야지만 보장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중증 치매 진단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전혀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지급이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됐을 땐 이미 요양보호가 필요하고 보험금 1회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반면 요즘에 나오는 재가급여 보험이라는 상품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치매 진단이 아니라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매월 30에서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거는 가입한 금액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이건 치매뿐만 아니라 관절염, 허리디스크, 파킨슨병, 암 후유증 등으로 요양 등급을 받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요즘 5, 60대 이상 분들 중에는 관절이나 허리 통증으로 등급을 받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시에도 이 재가급여 보험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어떻게 가입하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르신 한 분당 매월 100만 원 이상까지도 보장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과거형 치매보험은 보장 구조가 너무 협소하고 실제 도움이 될 시점에는 보험금이 부족하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지금 치매 관련 보장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재가급여 보험으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님이 가입해준 종신보험입니다. 20대, 30대 분들 중에 예전 부모님이 종신보험 하나 넣어주셨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담하면서 정말 자주 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결혼도 안 했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사망보장이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매달 1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보장이 지금 내 인생에 꼭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높은 보험료만 납입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종신보험은 초기 해지 환급금도 거의 없습니다. 즉 지금 해지하면 손해이고 계속 유지하자니 보험료 부담이 큽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면 같은 금액으로 정기보험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종신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감액 완납이나 특약 삭제 등을 통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종신보험을 유지하느라 정작 필요한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 같은 실질적인 보장 설계가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의도로 가입해 주신 건 맞지만 지금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이 보험이 유효한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만났던 불필요한 보험 항목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험료는 계속 내고 있지만 실제로 보장받는 일이 드물고 받더라도 기대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내 보험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리해야 할 특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보험 정보 앞으로 꾸준히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채널을 구독해 두신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취미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